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일단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죠.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양시장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코스피는 현재 파란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를 일단 전환하면서 현재는 0.17% 하락장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각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인 것 같고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자, 일단 한 주 시장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번 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래일수는 4일이었습니다만 사실 추석 전 전망과는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그림에서 이번 주 장에 우리나라 장, 특히나 우리 장의 급등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고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하나는 바로 9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라든지 이런 실업률이었고요. 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 제가 왜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를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사실 이제 약간은 기존에 소비에 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 이전 같은 경우는 ISM 비제조업 지수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화석 연료라든지 전통 산업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 자체는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봐야 되는데 지난 9월달 이 지수가 59.7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자료 화면으로 차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50선을 기준으로 잡게 되고 지금 수치가 역대 최고치인 60선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의 어떤 살아남 자체가 이 지표로도 좀 나타났고요. 또 하나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미 GM이나 포드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에 대한 신호탄을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 다음 주에 베이지북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있었던 FOMC 의사록에서도 계속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게 악재는 아니에요. 갑자기 올리면 악재인데 계속적으로 연준은 상당히 시장을 소화하면서 또 그 점진적이라는 속도를 계속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요인은 조금 전에 옐런 의장의 영상도 나갔습니다만은 옐런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이고 지금 거론되는 두 후보 같은 경우 약간은 급진적인 성향, 비둘기파, 매파지 성향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만약 연준 의원이 교체가 되게 되면 혹시나 또 인상에 너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내년 2월이니까 조금 시간을 열어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 한국이 삼성전자가 이제 14조 5천억이라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S&P 기업, 미국들의 실적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S&P 500 기업의 올해 또 3분기 같은 경우도 한 5% 이상 증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 해외 증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우리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이번 주 장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멘트였냐면 코스피 지수는 최고치 그다음에 양극화도 최고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여전히 많았고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우리 속된 말해서 다 해먹었습니다. 다 해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 사실 차별은 상당히 좀 컸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이례져 있던 것이 외국인들이 사실 이 두 개의 그림을 이어갔습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에 무려 1조 7천억을 매수를 해줬는데요. 지난 외국인이 사실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 연속 매도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 3일 동안 들어왔던 강력한 매수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 남아있는 10월 또 11월, 12월까지 가는 장에 좀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지수 관련 일부 대형주가 아니었다면 우리 또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은 뭔가 습습함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나 오늘은 또 코스닥 IT주들이 지금 반도체, FPCB, 2차 이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지수 대비해서는 서운함이 많은 그런 장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 시장 리뷰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주 보니까 좀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미국은 최근에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뉴욕주에 좀 한정됩니다만은 이걸 옛날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날 좀 발표가 되고요. 중국이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통화 수합 관련 연장 때문에 중국 관련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요일 날 있을 중국의
제19차 당대회입니다. 19차 당대회는 어떤 거냐면 지금 시진핑 체제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복귀하고 앞으로 5년간의 청사진을 나타내는 집권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또 자기 그 파워를 좀 위시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이게 이제 주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중국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가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베이지북은 발표됩니다. 베이지북은 수요일날 발표되는데 이번 10월달 FOMC 같은 경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12월 FOMC 회의에서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승 금리 자체는 동결이고요. 어떻게 보면 동결인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연준의 어떤 그 코멘트만 좀 체크하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죠. 예,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를 8번으로 맞췄습니다. 미국처럼 맞췄어요. 8번 맞췄는데 이제 10월 달에 19일날 열리는데 8월 달에는 사실 만장일치 동결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번 달에는 동결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높긴 높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국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출의 규모를 좀 강화한다는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정도 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섣부른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일 날 같은 경우 금요일은 다시 옐런 의장의 연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20일 나오는 연설이 베이지북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옐런 의장의 연설도 10월 말에 있을 FOMC에 조금 더 시각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주 주요 일정 살펴봤고요. 자, 그럼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다음 주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저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지수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크게 지수가 뭐 얼마에 대한 그 연연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해봐도. 왜냐하면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뚫었는데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상당히 컸죠. 근데 통상 보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는 당일날은 내려갔습니다. 그 전까지 올랐다가.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좀 얕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급등에 따른 얕은 이격 조정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지수가 갑자기 100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100포인트에 따른 뭐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 폭은 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의 문제인데요. 제가 뭐 타이틀 한번 따라봤습니다.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한테 물어봐 이런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은 코스피 진영을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3, 6, 9, 12, 그러니까 3월 동시 만기니까 내년 4월 중순 정도에 코스피별 편입이 되게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편입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램시마의 호가라든지 이런 거, 허주마 이런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 이번 주 너무 심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너무 심하게 올렸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지수는 조금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전략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 뭐 어디 섹터에 좀 주목해야 되느냐? 그래도 실적에 만약에 주목을 한다면 역시나 그 섹터로 놓고 보면요. IT, 화학, 이쪽 섹터에 좀 관심이 가고요. 약간 그래도 변동성을 노린다면 여전히 셀트리온은 제가 잘 투자이긴 내기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이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 시즌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지금 주도 섹터는 IT라든지 화학 제약주를 가져가시고 야 너무 올랐지 않나? 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라볼 때는 철강이라든지 기계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워낙 조금 소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주도의 IT 대형주가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 그러한 순환 섹터 자체가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은 주도주의 얕은 조정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섹터의 반등 이런 그림으로 좀 시장을 대하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정리해봤고요. 또 다음 주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에 사용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